삼성전자 실적 장세 선도주로 아니면 이벤트성 성격 바이오주 하락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피 신고가 코스닥 숨고르기 조정. 두 번째,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는. 세 번째, 바이오주 하락세 지속될 것인가? 네 번째,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LG화학, 셀트리온 진단.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시 3300포인트 선 위로 올라오면서 3305포인트 종가 기준으로서는 신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그동안 올랐던 코스닥은 오늘 0.23%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 공매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 반면에 조정받는 코스닥은 전일에 비해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특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시 3305포인트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는 제약 바이오 쪽의 하락세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는 코스닥 지수가 하락 양상이었지만 시장 내면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2237억 매수 우위잖아요. 이 중에 절반 정도가 1000억 이상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모습. 반면에 코스닥은 670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매도한 종목 가운데서 특히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이 시장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고, LG전자, 삼성SDI,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LG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 전지 쪽에서 세 종목, 석유화학 관련주들이죠. 금호석유, S-오일, 페노션 등이 외국인들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매도하는 쪽을 보면 신풍제약, 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성바이오 등 바이오주들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죠. 그 외에 하이브, 현대차, 특히 HMM을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매수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기존의 액티브 자금들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자금들,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직까지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액티브 자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기적인 성향이란 것이죠. 즉 삼성전자가 내일 아침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성향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온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졌던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나빴던 어닝 쇼크,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 전후의 주가 움직임들이 어떤 상황으로 나왔는지 지난 1분기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은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리고 발표된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실적이 나쁜,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어닝 쇼크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주가가 미리 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나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다 이래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이 그냥 평상시대로 예상했던 대로 유지되는 종목군들은 평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 시점,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항상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측면이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원래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적이 좋은 종목이 급락하고 이런 상황은 안 나온다는 것이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이 다시 또 급등하고 이런 상황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주도주 맥락이 성장주냐 경기주의냐의 논쟁보다는 양쪽을 다 아우러서 실적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자는 측면이죠. 바이오주들이
신풍제약의 여파로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된 반면에 그동안 무거웠던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양호하게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이 성장주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순환이 돌아가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쪽도 양호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출발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실적 장세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실적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저가 메리트,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IT 쪽이 상대적으로 연초에 비해서 못 올랐던 상황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실적이 된다면은 이 부분들의 주가 움직임이 유리하게 나타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동안 가장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주간 수익률은 뭐냐면 지난 일주일이고 이것은 2주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짧게 단기적으로 주간 수익률 초록색을 봤을 때 한 주 동안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오늘 신풍제약의 악재가 나오면서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그나마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올랐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동차 쪽은 오히려 하락세고요. 2주간으로 봤을 때는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역시 하락세고 2주간 보더라도 별 오른 게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주일 전만 해도 바이오 쪽이 전혀 못 올랐지만 최근에 오른 상태에서 오늘 조정이 나온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부터 반도체 쪽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은 또 자동차들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주 쪽에서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바이오주들의 개념이긴 하지만 종목의 옥석은 반드시 구분이 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바이오주들 헬스케어 쪽의 EPS 상향, EPS는 주당 순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익이 상향, 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하향은 이익이 낮아진다는 것이잖아요. 이 상대 강도는 이익이 상향되는 건 나누기 하향이니까 이 상대 강도 숫자는 당연히 상향 쪽, 분자 쪽이잖아요. 클수록 좋은 것이죠. 상대 강도가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회색의 막대기 그래프 아래쪽을 보시면요. 작년 7월 달에 이 상대 강도 수치만큼 현재는 그 이상으로 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들의 이익이 순이익 구조, 이익 구조가 작년 7월 달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요 시점보다 이익은 지금 더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은 상태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바이오주들의 오늘 조정은 신풍제약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정도로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 아닐까 판단을 해봅니다. 특히 신풍제약의 악재는 신풍제약 개별 종목의 악재일 뿐이지 이것이 바이오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고 단기적으로 일주일간 좀 바이오 전반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물론 종목별로는 오르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 과정의 하나로 해석을 하고 또한 여기서부터 이제는 바이오주들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은 조정 후 재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반도체 쪽의 삼성전자는 전일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수출 금액이 계속적인 증가세이고 최대 호황을 누렸던 시점과 거의 맞먹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10조 내지는 11조, 그래서 거의 11조에 육박하는 이러한 수준들이 지금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되는데요. 의외로 11조 이상이 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또 달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한번 해놓고 그 위에서 조정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박스권 고점대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여기서 왔다 갔다 조정을 받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수 부담이 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여유를 두면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이잖아요. 기관들도 694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카카오는 오늘도 역시 양호한 모습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탄력적인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 좀 잠잠해지는 구도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끄는 기간 조정의 과정으로 돌입을 하고 크게 밀리면 또 금방 올라오는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보자 이런 측면이고요. 현대차는 오늘 보합선으로 마감이 됩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이 박스권에서의 저점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밀릴 상황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LG화학은 2차 전지 쪽에서 분위기가 좋은 상황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였고 여기서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해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다시 또 바이오주 전반의 분위기로 인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기서 움직이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바이오 전반들이 신풍제약의 여파 이 하나 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 이런 측면은 아닐 가능성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측면에서도 여기선 빠지는 관점보다는 바닥을 좀 더 진행을 시키는 상황들이고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순환 구도가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주도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핵심적인 주도주 맥락은 실적 플러스 저가 메리트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